사실 금이 갖고 있는 효능, 뭐 금의 효과, 금의 안정성, 금이 또 어떤 질환에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은 일단 처음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해독,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이런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금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오장을 조화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본초 강목이라는 서적에 보면 피부염을 진정시키고 종기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방약하편에는 어린이의 경기를 안정시키고 심신을 조화롭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효과로 대표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비염,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이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 전립선 질환, 또 피부 혈액순환 이런 개선 효과가 있고,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잔주름 개선, 또 요실금, 피부 리프팅 이런 것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술 자체를 혈자리하기 때문에 경혈을 자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락 순환도 잘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혈액 순환만 잘 되어도 낫는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 반응으로 보면 이온화 작용이 있어서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네, 금실에 쓰이는 금은 지금 시술 자체가 의료 시술이기 때문에 의료기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 하는 그 순금은요, 99.9%이고요. 의료기기로 적합한 순금실은 99.99%의 순금이어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금입니다. 네, 미용 질환, 뭐 아토피 질환, 뭐 피부 질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연령에 상관없이 다들 시술할 수 있는데요. 관절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사실 어린이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주로 골격계 질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은 의료기기로 사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날 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순금 99.99%라고만 하면 임상실험이 면제되어도 의료기기 허가가 날 정도로 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금이 가진 효능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네요. 게다가 고대부터 약용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놀라운데, 정확히 금의 어떤 특성 때문에 금실요법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금이 동의보감에 보면요, 성질은 평이하고 맛은 맵고 매운맛. 금이요? 네, 맛을 보면 매울까요? 매운맛이 나고 네. 또 독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이 신경 안정을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유독성 물질을 몸 안에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이 있고, 네. 또 피부 정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에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중국의 방약하편이라는 또 책자에도 네네. 많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금을 피부 속에 넣는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안전한지, 궁금해요. 네. 그게 안전한가를 물어보는데, 금반지, 금시계 이런 것들의 순금은 99.9%거든요. 근데 의료기를 사용하는 순금은 99.99. 99. 99. 순도가 있는 거예요? 순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99.99%의 순금이라고 하면 의료기기로 했을 때 세계적으로 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요, 임상실험이 면제해도 임상실험 없이도 의료기기 허가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골드 테라피 피부에 좋다고 해서 화장품을 써본 적이 있는데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흡수력도 더 좋고 뭐 탄력이라든지 뭐 이런 리프팅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단어들. 네. 아무래도 금은 피부에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현대의학이 이제 금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부터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양방, 뭐 한방을 가리지 않고 금을 이용한 시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인도의 또 다른 핫한 코너, 핫해. 자, 우리 멋진 셰프들과 또 우리 다이어트미의 우리 감초 같은 그런 분이죠. 유종화 리포터가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배고파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아름다운 요리 맛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찔 수 있는 요리 다이어트 미 시즌 2에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멋진 요리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시는 잘생겼습니다 요리계의 장동건 박형구 요리연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표정이 아주 좋아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바지락 소스를 이용한 리코타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함께 하실 분입니다.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원 생방송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계시는 요리계의 뇌생남 꽃망울 사슴 눈을 가지고 있는 정승훈 셰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요리를 준비했습니까? 저는 묵 말랭이를 이용한 깻잎 파스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말랭이로 뭐 요리를 도토리 묵입니다. 묵. 무가 아니라 묵. 예, 맞습니다. 묵 요리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재료들을 저쪽으로 공개할까요? 이쪽으로 공개할까요? 이쪽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시죠. 그 요리를 방송 잘하는데 공개합니다. 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만들어 주시죠. 예, 이것은 도토리 묵을 일반적인 도토리 묵을 잘라서 그냥 건조시키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 잘라서 건조하는 거구나. 네. 우유랑 식초랑 뭐 소금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집에서. 시중에 파는 리코타 치즈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라도 만들어 쓰셔도 맛도 괜찮아요. 아, 집에서 만들면은 뭐 사랑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염도도 조금 떨어져서 네. 조금이나마 다이어트에도 더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 이제 리코타를 만드는 거군요. 네, 우유를 끓일 겁니다. 아, 지금 말이죠. 우유를 끓이고 있는데 우유 색깔이 그 공탕 육수 있잖아요. 24시간 푹 굽은 마냥 아주 뽀얗습니다. 지금 근데 뭘 넣고 있습니까? 이게 넣고 있는 건 저염 소금입니다. 저염 소금. 역시 그냥 소금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염도를 낮추는 저염 소금이 들어가고요. 이어서 추가되는 뭡니까? 이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초를 넣게 되면 치즈 맛도 살아나고 네. 몽글몽글하게 치즈처럼 뭉치거든요. 아, 치즈는 아무래도 식감이 또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지금 페스토를 만들고 있는데 네. 예,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여기 볶은 잣 좀 넣어주시고 아, 잣 두뇌 예전에 좋죠. 예, 여기 후추 네. 예, 약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림 소스를 조림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예, 조림 소스가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림 소스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자, 조림 소스라고 하셨는데 조림 소스는 어떻게 구입을 만들어야 돼요? 시중에서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쉽게 효모로 된 조림 소스를 예, 사시면은 예, 충분히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두 스푼, 3스푼. 지금 이 와중에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치즈,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치즈를 한 번씩 꺼내 먹어봤는데 지금 바로 즉석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 뭐 즉석 두부처럼 뭐 여러 가지. 전 이 틀에 넣고 이제 굳혀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치즈랑 연어 그리고 파프리카를 채 썰은 거를 다져놓은 거를 이제 여기 넣을 거예요. 틀에다가.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렇죠. 하얀 색깔 이 설원 위에 빨간 피망과 초록색 피망이 딱 들어가니까 무슨 뭐 숙제와 같고 뭔가의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심을 사로잡는 일단 음식이잖아요. 네네네. SNS 찍어가지고 좋아요 눌러야 돼.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그런 틀을 분- 이렇게 제거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오,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이뻐, 일단 이뻐요. 네. 예, 100점 만점에 98점 나옵니다, 벌써. 이제 해감한 바지락을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요리가 바지락 소스 리코타 연어기 때문에 근데 바지락을 그 해감을 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금 넣지 말고 소금을 안 넣고 다른 방법으로 해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소금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금을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식초를 좀 넣어주시면
뭐 15분 안에, 20분 안에 해감을 되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이제 식초 냄새가 안 나요. 식초로 해감이 가능하다. 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묵을 네. 삶을 건데 이 묵은 이미 물에 오랫동안 불려놨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쫄깃한 식감을 가진 묵 말랭이를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묵말랭이가 결과적으로 파스타 대용이 되는 거죠. 파스타 면 대용으로 이 묵 말랭이를 쓰는 겁니다. 투하해 주십시오. 투하. 뚜껑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묵말랭이를 끓는 물에 넣어서 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3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효모 추출물을 조금 넣고 네. 물 한 컵을 넣은 거예요. 뚜껑을 닫아줄게요. 바지락이 이제 열리면 익은 거거든요. 네, 끓는 동안 바지락이 입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이 열어도 좀 이 바지락이 조금 질겨지겠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입을 딱 여는 순간 바로 건져서. 자, 만드는 동안 무말랭이 3분 끓여서 묵말랭이 올렸어요. 이제는 아까 썰어놨던 양파랑 이제 마늘 그리고 방울토마토 일단 이렇게 볶아줄게요. 근데 묵을 그 파스타 대신 묵을 선택한 이유가 묵에 어떤 점들이 좋기 때문에 묵은 체내에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우리 프로그램에 아주 취합되는 그런 재료군요. 중금속 배출과 그리고 다이어트에 나름대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저는 소스가 완성됐거든요. 네. 완성된 소스를 위에다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는 이유는 연어가 이제 비리잖아요. 네. 생연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 이 소스가 비린내를 잡아준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여심을 사로잡는 요리. 우리 박경구 요리연구가의 바지락 소스 리코타 연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본인이 치면은 네, 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쳐드릴게요. 네네.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 같은 요리입니다. 이거 일단은 잠시 후에 맛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다 볶으셨으면은 네. 여기 아까 삶아놓았던 묵 말랭이를 이렇게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여심을 사로잡는 요리,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그리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요리, 이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자, 들어봐 주시고요. 이제 식기 전에 저희가 좀 먹어봐야 됩니다. 이 본인들의 요리를 들고 워킹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요리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MC님들한테 참 죄송한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나와서 고생하니까 제가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러 가시죠. 네. 갖고 워킹. 나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나는. 자,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콩으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에는 다이어트 미 시즌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You can let it for your way under getting this feeling. You look like a leopard in dancing, that's blue.
와, 이거 뭐 맛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주얼로는 정말 이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여심을 공략하는 데는 이것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은데. 감동이죠, 진짜. 이렇게 건조한 묵으로 만든 파스타는 칼로리가 낮으니까 네. 밤에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집에 저도 건조한 묵이 있는데 한번 네. 시도해 볼까요? 자, 뭐 레시피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묵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탁 내놓으면 우와. 그런 반응은 안 나오겠죠?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렇죠. 자, 효모로 만든 건강한 요리 앞으로 저희가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비만과 질병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나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더군다나 고가의 의료비가 들게 되는 어떤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이럴 때 바로 다가오는 게 한순간에 우리 가정 경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중증 질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오두용 보험급여부장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 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인데요. 2013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고액 진료비가 발생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퇴원 후 6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입원 중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지사에서 자격 및 질환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고 지원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의료비 지원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되는데요.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연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 재산 과표가 2억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5년 미만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상한 금액은 본 사업 운영 기간 동안 1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지원 횟수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확정 본인 부담액이 2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발생 구간별로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에 1차 연장을 하였고 2017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누구나 아플 수도 있고 또 때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하고 못한다고 하면 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더욱 사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재활 기간이 길어서 바로 일터에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사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역시 두 분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동일한 그렇죠. 혜택을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 좋습니다. 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중에서 혹시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한번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소식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건강 프로젝트 다이어트 미 시즌2. 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자,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한 미니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기호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한다. 또는 어떤 뭐 비만 다이어트에 관련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서도 계속적인 장기간으로 볼 때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 몸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인체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그 영양성분이 골고루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몸이 전부 다 대사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는데 만약에 원푸드 다이어트나 또는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어서 양을 작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모든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들어와야 되는 그 필수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영양소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얼마나 소량의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서 활동량을 많이 하느냐. 이게 바로 계속 살면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단기간에는 저울 눈금이 줄어들어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 몸이 그 필요한 양만큼의 영양성분을 다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음식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균형식 아닌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는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제6배, 식이섬유 이런 영양성분들이 수백 가지가 골고루 모두 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 내에 꼭 들어와야 될 영양성분 중에서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체는 작동이 되려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아주 작은 영양성분이라도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 영양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 몸의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 부족했던 균형이 깨진 몸에 들어오지 않은 영양성분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 몸에서 식욕을 자극해서 식욕 자극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음식을 계속 먹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들어오는 에너지 원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 에너지 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칼로리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나 초과로 먹었느냐 초과로 먹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영양성분이 골고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의 6가지 모든 영양성분을 골고루 들어오면서 소량을 먹으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고 이게 장기적으로 요요 현상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1년, 2년 동안에 계속 그 다이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오는 양을 작게 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하겠다. 대신 음식은 균형식으로 모든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가는 음식을 작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 천천히 먹게 되면 일단 식사 시간이 지금보다도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일단 다이어트는 성공하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요. 그 기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 면역력, 뭐 자생력, 네.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먹거리,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이렇게 순응하는 먹거리나 아니면 생활 환경, 의복, 뭐 어떤 그런 패턴들 이런 게 기본을 회복하자는 의미고요. 네. 그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치료된 것처럼 보였던 질병도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습관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미에서도 계속 사실 강조해 왔던 것들인데요. 네. 천천히 먹기, 오래 씹기, 운동하기, 그리고 네. 물 잘 마시고 잘 자고 네. 이런 것들의 기본인데 안 좋은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고 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저절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요.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냥 TV만 보시고 끝날 게 아니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배고파야 성공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함께 해봤는데요. 저도 매회 함께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네, 모든 일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이어트 역시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체중 재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동반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살 빼기가 아니고 사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곧 건강입니다. 네, 비만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위와 뇌,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